안녕하세요. 수포자 벗어나기 입시수학 제21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시수학 공부를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다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집합, 말뜻을 분명히 알자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집합, 집합의 말뜻은 무엇일까요? 집합이란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모임이라고 합니다.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모임. 모임이 바로 집합이군요. 집은 한자로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모으다. 합도 합치다 라는 뜻이니까 모으다라는 것과 뜻이 같죠. 그래서 집합은 모아놓은 것이 집합인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운동장에서 체육 선생님이 집합!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 말을 듣고 나면 전부 체육 선생님 앞으로 달려가서 모이는 거죠. 모이는 것이 바로 집합입니다. 자, 이때 이 대상이란 뭘까요? 대상이란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니면 만지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대상이죠. 이 대상을 수학에서는 원소라고 합니다. 집합에 있는 이 대상은 원소입니다. 원소. 그 원소를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모임이 집합인 거죠. 그럼 원소의 뜻은 뭐냐? 원은 구성원이라고 들어보셨죠? 구성원. 어디 구성원이다 할 때 그런 원입니다.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이 원입니다. 소는 요소 할 때 소자입니다. 필요한 요소가 있다. 그것이 소입니다. 한자로는 바탕 소자입니다. 집합의 바탕이 되는 하나하나가 소인 거죠. 그래서 원소, 이 원소가 바로 집합을 이루는 것들입니다. 집합을 이루는 대상입니다.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모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작은 자연수의 모임. 작은 자연수의 모임. 이것은 집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집합이 아닙니다. 왜냐? 작은 자연수가 얼마죠? 35 작나요? 7이 작나요? 300만은 큰 숫자인가요? 작은 숫자인가요? 기준이 없죠. 그래서 막연히 작은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하면 집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5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5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이거는 1, 2, 3, 4 분명하게 대상이 정해지죠. 그러니 이것은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집합은 어떻게 나타내느냐? 집합 이름을 A라고 합시다. 집합 A는 이렇게 적습니다. X의 모임인데 X는 5보다 작은 자연수. 이렇게 하면 5보다 작은 자연수 X의 모임이 되는 겁니다. 이 가운데 있는 이 막대기를 막대기란 뜻으로 바라고 읽는 선생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만난 정재훈 선생님은 이것을 무엇의 모임인데 라고 읽으셨습니다. X의 모임인데 이렇게 읽으니 이 집합 기호 안에 적은 이 이야기의 뜻이 분명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대상의 조건을 보여주는 방법이
조건 제시법입니다. 조건 제시법. 조건을 제시,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조건을 보여주는 방법, 조건 제시법. 이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된 이 집합은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5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1, 2, 3, 4죠. 이렇게 원소를 하나, 둘, 셋, 넷 나열하는 겁니다. 이것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원소를 직접 보여주는 것이 바로 원소 나열법입니다. 원소 나열법. 제시는 눈으로 보여준다. 나열은 뭐죠? 열은 줄입니다. 나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쭉 버려놓는 것을 나라고 합니다. 나열을 한다는 것은 늘어놓는다. 줄을 세워서 늘어놓는다. 이렇게 보면 되죠. 줄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원소를 줄을 세우는 방법. 원소 나열법. 그리고 원소 3은 집합 A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3은 집합 A에 속한다. 어디에 속한다는 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합은 대문자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원소는 소문자. 만약에 작은 스몰 a가 집합 B에 속하는 경우라면 스몰 a는 집합 B에 속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원소는 집합에 속하는 겁니다. 이 속한다는 말은 수학 낱말입니다. 수학에 사용되는 낱말입니다. 반드시 따로 외워야 됩니다. 속한다라고 말을 정해서 원소가 집합 안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원소는 그 집합에 속한다 라고 정확하게 원소와 집합을 구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정한 말입니다. 이 속한다는 말을 꼭 외워주세요. 집합 A 안에는 1, 2, 3, 4가 속하죠. 5는 들어있나요? 들어있지 않죠. 그러니까 5는 이 집합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표현하느냐. 5는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그어주면 됩니다. 3은 집합 A에 속한다. 5는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 원소는 일반적으로 소문자로 표현하고 집합은 대문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집합 A 안에 1, 2, 3, 4가 들어있다는 걸 나타내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요. 이 그림을 A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1, 2, 3, 4가 들어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그림을 맨 처음 생각한 사람이 벤이라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벤이 그린 그림이라는 뜻으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다이어그램은 도표, 도형이라는 뜻인데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은 벤이 그린 그림입니다. 집합을 나타낼 때 아주 유용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집합 A 안에 원소가 1, 2, 3, 4, 1, 2, 3, 4, 4개가 있죠. 집합 A 안에 있는 원소가 4개라는 표현을 이렇게 간단하게 합니다. N, A는 4와 같다. 이 N은 영어 넘버가 숫자죠. 그러니까 괄호 안에 있는 집합의 원소의 숫자다라는 뜻입니다. NA는 4와 같다. 공집합이란 것이 있습니다. 공집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공집합은.
이렇게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적지요. 자, 공집합. 원소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집합입니다. 원소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집합이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는 0이죠.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다. 이런 뜻이죠. 텅 비어있는 집합. 공은 빌공자입니다. 공집합. 비어있는 집합, 공집합. 그리고 부분집합이라는 걸 알아볼까요? 집합 B가 있고 그 안에 집합 A가 있습니다. 집합 A의 원소는 2와 3이고 또 그 바깥에 집합 B 안에 4가 하나 더 있군요. 이렇게 하면 집합 A의 원소는 2와 3이고 집합 B의 원소는 2, 3, 4 세 가지입니다. 집합 A는 집합 B 안에 들어있죠. 이것을 포함된다고 합니다.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 집합이 집합 안에 들어있을 때는 포함된다라는 말을 수학에서는 쓰기로 했습니다. 포함된다. 포함된다. 포함이란 것은 어디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되어 있는 거 맞죠? 이걸 읽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또 이 집합 A는 집합 B 안에 들어있으므로 집합 A는 집합 B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 그럼 B를 주어로 해서 이야기를 하면 집합 B는 집합 A를 포함한다가 되겠죠. B는 A를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이 기호는 세 가지 방법으로 읽으면 됩니다. 만약에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집합 A, 집합 B. 집합 A의 원소는 1과 2이고, 집합 B의 원소는 2와 3과 4. 이런 경우에 집합 A가 집합 B 안에 쏙 들어가 있지 않죠?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되지 않는다.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여기 있는 집합들을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 볼까요? 집합 A는 원소가 2와 3이군요. 집합 B는 원소가 2와 3과 4군요. 그리고 집합 C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집합 C가 있는데 이 집합 C는 원소가 역시 집합 B와 똑같은 2와 3과 4입니다. 집합 B와 집합 C는 그럼 같죠? 집합 B와 집합 C는 같다. 두 집합이 같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집합 B와 C가 같아요. 이게 집합 C이기도 한 거죠. 집합 C 안에 집합 B의 원소가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집합 B는 집합 C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집합 C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집합 C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집합 B와 집합 C가 같을 때는 이렇게 세 가지 상황으로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집합 A와 집합 B는 서로 같지 않죠.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기도 하지만 집합 A와 집합 B가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은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집합 A가
집합 B와 같지 않다. 자, 집합을 표현하는 법 잘 알겠습니까? 이번엔 마지막으로 진부분 집합이라는 걸 알아볼까요? 이 그림에서 집합 B와 집합 C는 서로 같았습니다. 그래서 집합 B는 집합 C의 부분집합이고 집합 C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라고 우리가 말했지만 그래도 이게 이거의 일부분이고 이게 이거의 일부분이라는 게 좀 어색하죠.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집합 A 같으면 확실하게 집합 B의 일부분이다. 우리는 평소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죠. 집합 A는 집합 B 안에 속 들어있으니 집합 A는 집합 B의 일부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이렇게 같지는 않고 완전히 하나가 작은 것이 큰 것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경우 그것을 우리는 진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진부분 집합에서 진은 진짜라는 뜻입니다. 진짜. 자, 집합 A는 집합 B의 진부분 집합입니다. 그건 어떻게 표현하냐?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리고 집합 A는 집합 B와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하면 집합 A가 집합 B의 진부분 집합이라는 게 확실하게 표현된 겁니다. 어떻습니까? 집합, 공집합, 부분집합, 진부분집합, 속한다, 포함된다. 이 말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나요? 이 낱말들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세요. 말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생각도 빠르고 정확하게 됩니다. 오늘은 순서가 바뀌어 지난번에 방송한 22회 방송에 이어서 21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제23회 방송에서는 집합의 연산 벤 다이어그램 알기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